안녕하세요, 박혜선입니다. 밑바닥부터 만들면서 배우는 LLM 강의는 아니고요. 네, 특별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 근래 비슷한 질문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 밑바닥부터 만들면서 배우는 LLM, 이 책을 꼭 봐야 되나요? 이걸 LLM을 만드는 걸 꼭 공부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LLM을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엔지니어도 그렇고 일반 개발자가 아닌 이런 분들도 그렇고 또 개발자들도 대부분 LLM을 활용하는 데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LLM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자원이 많이 들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작은 팀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저 LLM을 만들 일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는데 이걸 배울 필요가 있냐 이런 질문을 정말 요 근래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적용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참고 삼아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논리를 하면 저희가 그 학교 다닐 때 정렬 알고리즘도 배울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저희가 실제로 만들지도 않을 거를 막 공부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겠죠. 뭔가 그런 커리큘럼이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굳이 저희가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자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LM을 잘 응용하려면 LLM의 작동 방식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저희가 마치 운전을 할 때도 차의 구성 요소를 좀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차를 운전할 때 조금 더 차의 상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듯이 그런 의미에서 또 배울 필요가 있겠죠. 또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대규모 언어 모델,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이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기에 이 트랜스포머 모델 구조를 배우지 못한 분은 LLM이 나중에 발전되는 그 내용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미로 초기에 신경망 알고리즘을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신경망에 발전되는 이 다양한 이론들이나 그 이면에 있는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그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발전 방향을 잘 따라가고 저희가 논문이나 아니면은 매스미디어에서 전해지는 그런 기사의 이면에 가려진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저희가 저희 스스로가 할루시네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LLM이라는 걸 너무 과대포장하거나 혹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뭔가 좀 잘못 판단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LLM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적으로 이게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런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책을 보고 혹은 LLM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억지로 대답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한 거고, 실제로 제가 그냥 사석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가끔 제가 어디 가서 발표할 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궁금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저희가 LLM을 쓰는데 그 작동 방식이 가끔 궁금하잖아요. 저희 자동차 운전하면 엔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핸드폰을 쓰다 보면 핸드폰 안에 그 앱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물론 너무 바빠서 지금 내 할 일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럴 수도 있지만, 가끔은 저희가 무슨 약간 좀 매니아처럼 특정 주제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그 부분에서
아마추어지만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가진 경우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 취지로 저는 생각해요. 그냥 제가 궁금하니까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뭔가 이걸 왜 배우는지, 배워서 어디에 써먹을 건지를 미리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건 뭐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저희가 이제 경제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경제성을,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사회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배울 때도 이거가 나의 커리어에 어떤 도움이 될까, 혹은 나의 내가 이걸 내 업무에 어떻게 써먹어서 어떻게 내가 더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앞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회적으로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는 약간 좀 안타깝기도 한 면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따금은 너무 그런 거에 무게를 두지 말고 좀 더 자유스럽게 그냥 내가 마음이 끌리는 것,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그냥 어떤 목적 없이 한번 배우는 그런 시간이나 그런 여유를 자신에게 좀 가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세상은 단순하지 않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도 이미 많이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살아오다 보면 제가 계획한 대로 됐던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우연으로 혹은 뭐 엉터리로 우여곡절 끝에 막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막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막 차곡차곡 세워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들은 쉽게 그게 달성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연찮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우연찮게 어떤 일을 맡게 되고 또 우연찮게 어떤 계기를 겪어서 뭔가 삶이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뭔가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너무 나에게 이게 꼭 필요해 아니야 뭐 이런 거를 너무 염두에 두지 말고 한 번쯤은 그냥 내 인생의 길을 한번 이렇게 예상치 못한 대로 흘러가도록 한번 이렇게 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교 때 가끔 제가 이거 어디 발표 가면 얘기하는데, 대학교 때 제가 그 만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실제로 제가 그려서 잡지에 한 1년 정도 게재한 그림입니다. 굉장히 저 아직도 이 잡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저의 재미있는 추억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만화를 다들 좋아하니까 그리기도 좀 하고 해서 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렸죠. 한 수십 년이 흐르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책을 쓸 때 사파를 책에 넣거든요. 근데 그 사파를 보통 이제 사파가에게 전달할 때 구두로 뭔가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면 그냥 알아서 그려달라고 하면 원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려지게 되고 몇 번씩 그 사파가와 소통을 하기에만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사파가랑 직접 소통하기도 힘들고 또 편집자를 통해서 또 해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직접 제가 사파를 그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에 들어가는 사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렇게 그려서 전달해 드리면 사파가가 거의 동일하게 하지만 단정하고 좀 더 예쁘게 그려서 넣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이 편하고 재밌죠. 저도 그냥 텍스트만 쓰는 것보다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중간중간에 넣으면 지루하지 않고 저 자신도 재밌더라고요. 하지만 오래전에 제가 이 일을 염두에 두고 만화 아르바이트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우연찮은 이런 일들이 연속돼서 어떤 재미있는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공부할 때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경제성이나 너무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다양한 길을 탐색한다는 의미에서 공부하고 또 한번 시도해보고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왜 공부하냐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 아닌 대답을 영상을 대신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